여러분은 키우던 반려견의 줄을 놓쳐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길에서 헤매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을 때 그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가족을 잃고 찾는 그 절박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공감하실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 인생의 운명적 만남이 언제였나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직장이나 소개팅, 동호회 같은 계획된 만남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준 그 순간이라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말로 그런 기적 같은 만남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반려동물 연구를 위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여성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준 한국 남자 덕분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데요. 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마틴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여자예요. 어릴 적부터 반려견과 함께 자라면서 동물들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그래서 반려동물 행동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온 지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반려동물 행동학 석사 과정을 위해 서울에 정착한 건데, 솔직히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든든한 동반자는 루키였어요. 루키는 3살 된 골든 리트리버 믹스견으로 캐나다에서부터 함께 한국까지 온 제 가족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서 둘이 사는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루키가 침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저를 맞아주고 저녁엔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반려견을 바라보는 시선도 관찰하면서 제 논문 주제에 대한 영감도 얻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에 학교에서 세미나를 듣고 돌아와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후 루키와 함께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루키는 항상 제 발치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자곤 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택배벨이 울렸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루키 사료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루키에게 잠깐만 기다려라고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루키는 늘 택배 아저씨가 오면 신기해하며 문 앞까지 따라오곤 했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친절하셨고 무거운 사료 포장을 들고 와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로 서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루키가 제 다리 사이로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루키야! 소리를 지르며 뒤를 쫓았지만 루키는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택배 기사님도 깜짝 놀라시며 어머, 개가 나갔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경비 아저씨가 아까 개 한 마리가 현관문으로 나가는 걸 봤는데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루키가 처음 와보는 서울거리에서 길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나가서 루키야, 루키야 를 외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서 루키의 갈색 털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루키는 도리어 더 멀리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환경에 흥분해서 모험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0분 넘게 쫓아다녔습니다. 루키는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제가 가까이 가면 다시 도망가고 멀어지면 잠깐 멈춰서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평소 같으면 웃긴 상황이었겠지만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주변 지리도 잘 모르는 제가 루키를 잃는다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루키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도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걸 보니 더욱 조급해졌어요.
혹시라도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편의점 앞에서 루키가 잠깐 멈춰 서 있었어요. 아마 냄새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루키는 또다시 도망갔어요. 이번엔 아예 골목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사이를 헤매며 루키를 찾아다녔는데 점점 어둑해지는 하늘을 보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집에서 나온 지 벌써 이 시간이 넘었는데 루키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급한 마음에 핸드폰으로 동네 맘카페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어요. 서툰 한국어로 골든 리트리버 믹스 잃어버렸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루키 사진을 첨부해서 올렸죠. 다행히 몇 분 만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잃어버리셨나요? 같이 찾아드릴게요. 같은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한 이웃분이 프린터로 전단지를 만들어주셨고 저는 그 전단지를 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붙이기 시작했어요. 전봇대마다 상점마다 허락을 구하고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상점 사장님들도 대부분 이해해 주시며 꼭 찾으시길 바라요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무렵 저는 이미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희망으로 조금 더 먼 골목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 어귀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떤 남자가 루키를 품에 안고 서 있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우리 루키가 맞나 싶어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루키였어요. 그 특유의 갈색 털과 흰 가슴팍, 그리고 한쪽 귀가 살짝 접힌 모습까지 완전히 우리 루키였습니다.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가 꽤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루키를 안고 있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루키도 낯선 사람 품에 있으면서도 편안해 보였어요. 혹시 이 강아지 찾으세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무 안도해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네, 네. 우리 루키예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루키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고 남자의 품에서 빠져나와 제게로 뛰어왔어요.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루키를 꽉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말 무서웠어 하면서 루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루키도 죄송한지 제 얼굴을 핥으며 애교를 부렸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남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루키를 찾으셨어요? 집 앞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목줄도 없고 보호자도 안 보여서 잠시 보호하고 있었어요. 마침 전단지도 받고요. 남자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제가 지훈이라고 해요.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도 얼떨결에 에밀리예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지훈 씨는 루키가 다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더니 다행히 건강해 보이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목줄을 꼭 하세요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해 줬어요. 뭔가 반려동물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하시더니 제가 계속 부탁드리자 그럼 잠깐만요라고 하며 수락해 주셨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루키는 지훈 씨 발치에 앉아서 얌전히 있었는데 평소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루키치고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마치 지훈 씨를 신뢰하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지훈 씨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나 용품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키를 다루는 게 자연스러웠던 거였습니다. 또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길거리 고양이나 개들을 자주 도와준다고도 했어요.
루키가 정말 예쁘네요. 평소에 어떻게 키우시는지 궁금해요. 지훈 씨가 루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짜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루키와의 일상, 그리고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조용히 들어주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공감하는 표현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나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어요. 지훈 씨는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타입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지훈 씨가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를 주고받을까요? 이 동네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정보 같은 거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라고 제안했어요. 저도 그 제안이 좋았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키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지훈 씨가 있던 방향을 바라봤어요. 마치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요. 루키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절망적인 기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루키에게 밥을 주고 나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루키를 잃어버린 일은 정말 끔찍했지만 그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 씨의 따뜻한 미소와 루키를 대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루키는 평소보다 더 제 곁에 바짝 붙어서 잤습니다. 아마 오늘의 모험이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저는 루키를 쓰다듬으며 앞으로는 절대 혼자 나가면 안 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에게서 받은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내일쯤 안부 메시지를 보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키 덕분에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루키도 안녕히 잘 있어요라고 짧게 써서 보냈는데 생각보다 빨리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네요. 루키 잘 지내고 있다니 안심이 됩니다라는 정중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문자 교환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처음엔 루키 근황을 물어보거나 동네 반려동물 병원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일상적인 이야기들도 섞이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문자로는 의외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훈 씨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루키랑 같이 산책해요. 제가 아는 좋은 산책로가 있거든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고 주말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지훈 씨는 정시에 도착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키는 지훈 씨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지난번처럼 금세 친해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루키가 저를 기억하네요. 지훈 씨가 루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는데 지훈 씨가 추천해준 길은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많지 않고 루키가 뛰어놀기에 적당한 공간도 있었어요. 산책하면서 지훈 씨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 디자인 일을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처음엔 일반 가구를 다루다가 우연히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고 했어요. 동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가구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동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거든요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제 전공과 한국에 온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캐나다와 아시아의 반려동물 문화 차이를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반려견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설명했더니 지훈 씨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루키와 함께 산책을 하고 때로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훈 씨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날 지훈 씨가 이 근처에 작은 동물 보호소가 있는데 가끔 봉사를 하러 가요. 관심 있으시면 같이 가봐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고 그 다음 주말에 함께 보호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보호소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지 안에 있는 개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지훈 씨는 능숙하게 개들의 밥을 챙기고 산책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와본 것 같았어요. 얼마나 자주 오세요? 제가 물어보니 지훈 씨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요.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도와드리고 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부터 저도 정기적으로 보호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었어요. 보호소 사람들도 저를 반겨주었고 제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지훈 씨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그는 항상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개들을 돌볼 때도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았어요. 처음엔 약간 차가워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만의 책임감 있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훈 씨의 안부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저녁엔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습니다. 루키도 지훈 씨를 완전히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화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키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에서 작은 개 한 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털이 더럽고 말라서 유기견인 게 분명했습니다. 목걸이도 없었고 무엇보다 겁에 질린 눈빛이 안쓰러웠어요. 마침 그때 지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오늘 일찍 끝나서 같이 저녁이라도 할까 했는데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유기견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 씨는 곧바로 와주겠다고 했고 1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이 접근하면 겁을 내며 뒤로 물러났어요. 지훈 씨도 그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병원에 데려가서 칩 확인부터 해봐야겠어요. 제가 말했는데 지훈 씨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일단 보호소에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픈 것 같은데요. 병원부터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병원비는 낼게요. 에밀리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혹시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무작정 치료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고 나서 주인을 찾아봐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요. 치료비도 그렇고 임시보호도 쉽지 않아요. 보호소에서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체계적이라고 하지만 보호소도 포화 상태인 걸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거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데 그동안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유기견을 다 구할 수는 없어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지훈 씨의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감정적이라고요? 지금 아픈 동물 앞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게 맞나요? 저는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에밀리 씨, 진정하세요. 저도 이 개가 걱정되지만 무작정 행동하는 건 좋지 않아요.
책임질 수 없는 일은 시작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지훈 씨도 조금 짜증이 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지훈 씨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물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는 거였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계산을 할 수 있나요? 계산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는 거예요.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지훈 씨의 말이 더욱 차갑게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서 개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도 잘 데려와 주셨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더 심각해질 뻔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지훈 씨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걸까요? 아니면 지훈 씨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던 게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어요. 루키도 지훈 씨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산책할 때마다 지훈 씨를 만났던 장소에서 두리번거렸어요. 보호소 봉사도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분들이 지훈 씨는 요즘 안 보이네요 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구조한 개는 임시보호 가정을 찾아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지훈 씨와는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움이 더 커졌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루키를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이었는데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안타까웠어요. 어느 날 저녁 루키와 산책을 하다가 그날 그 골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그때와 똑같았지만 지훈 씨가 없는 산책은 왠지 허전했어요. 루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히 제 옆에 붙어서 걸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훈 씨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했던 대화들, 함께 봉사하며 나눴던 이야기들이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의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훈 씨가 정말로 동물을 사랑한다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 없이는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지훈 씨와 연락이 끊어진 지 2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화가 나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어요. 혼자 루키와 산책을 하면서도 자꾸 지훈 씨와 함께했던 길들이 떠올랐습니다. 루키도 예전만큼 산책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학교 생활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논문 주제로 잡았던 아시아권 반려동물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가 생각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인터뷰도 쉽지 않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그런 중에 지도 교수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에밀리, 논문 연구를 위해서 실제 현장 경험이 필요할 것 같네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참여 관찰을 해보는 건 어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도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내 여러 보호소를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적당하고 봉사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곳을 선택했어요. 다행히 외국인 연구자의 참여 관찰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토요일에 봉사를 하면서 관찰 일지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첫 봉사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보호소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며 처음이시니까 오늘은 간단한 청소와 급식, 도우미부터 시작해 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케이지 청소를 하면서 개들을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각각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을 텐데 모두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마리가 눈에 띄었어요. 작은 믹스견이었는데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급식 시간에는 각 케이지마다 사료를 나눠주는 일을 도왔어요. 개들이 밥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동물들을 보면서 지훈 씨와의 그날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말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걸까요? 첫 번째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관찰일지를 정리했습니다. 보호소 시스템이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다는 점,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 그리고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글을 쓰면서도 계속 지훈 씨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 봉사날인 토요일에는 좀 더 익숙해져서 산책 도우미도 할 수 있었어요. 여러 마리의 개들과 함께 보호소 뒤편의 작은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순간만큼은 이 아이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봉사를 가던 화요일,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오후 2시에 보호소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꽤 우리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을 때 정말 지훈 씨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2달 넘게 연락이 없던 사람을 이렇게 갑자기 만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지훈 씨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서로를 바라보다가 지훈 씨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당자분이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라고 물어보셨지만 저희는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은 각자 다른 구역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훈 씨가 신경 쓰였어요. 지훈 씨는 저보다 훨씬 능숙하게 개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오래 이곳에서 봉사를 해온 것 같았어요. 개들도 지훈 씨를 잘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갔던 다른 보호소와는 다른 곳이었지만 지훈 씨의 일하는 모습은 똑같이 차분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봉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소 한쪽에 있는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지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봉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말 어색한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대화의 물꼬는 텄습니다. 1달 정도 되었어요. 논문 연구 때문에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보람 있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어요. 지훈 씨는 언제부터 여기서 봉사하셨어요? 저는 2달 전부터요. 지훈 씨의 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락이 끊어진 직후부터 이곳에서 봉사를 시작한 거였어요. 왜 갑자기 새로운 보호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을까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지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에밀리 씨와 의견이 달랐던 일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현장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지훈 씨도 그날 일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그날 일을 많이 생각해봤어요.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나 싶어서. 아니에요. 에밀리 씨가 맞았어요. 지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계산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인 고려도 필요하지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건 그게의 안전이었는데 저는 지훈 씨의 솔직한 말에 놀랐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 말씀도 일리가 있었어요. 무작정 감정만으로 행동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동물을 돌보는 일에서 감정은 시작점이거든요. 지훈 씨가 보호소 안의 개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봉사하면서 깨달았어요. 감정 없이는 이런 일을 오래 할 수 없다는 걸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봉사를 할 때면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게 되었고, 봉사가 끝나면 가벼운 차 한 잔 정도는 함께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편안함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지훈 씨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들과 교감하려고 했고, 입양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성격이 정말 온순해요. 아이들과도 잘 지낼 거예요 라고 말하는 지훈 씨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느 토요일, 저는 용기를 내서 루키와 함께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루키가 다른 개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지훈 씨가 루키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했어요. 다행히 보호소에서는 건강한 반려견의 방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루키를 보자마자 지훈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루키, 오랜만이야. 루키도 지훈 씨를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2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서로를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루키는 보호소의 다른 개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소심한 개들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친근하게 인사를 했어요. 지훈 씨가 루키가 정말 사회성이 좋네요. 다른 개들이 루키 덕분에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루키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지훈 씨가 다음에도 루키랑 같이 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기꺼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루키도 즐거워했고 다른 개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루키와 함께하는 봉사가 저희의 새로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루키를 데리고 가서 다른 개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했어요. 지훈 씨도 그런 날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봉사가 끝나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에밀리 씨, 그날 일로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던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 씨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동물을 돕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지훈 씨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2달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미 친구예요. 저의 답에 지훈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앞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해도 이렇게 대화로 풀어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깊어졌어요. 단순히 루키 때문에 만난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도 더욱 진솔해졌어요. 지훈 씨와 다시 가까워진 후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하던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보호소 봉사도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고 루키와 함께하는 시간들도 더 특별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봉사활동도 다양해졌어요. 단순히 개들을 돌보는 것에서 벗어나 입양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의 디자인 실력을 활용해서 입양 포스터를 만들어 주었고, 저는 개들의 성격과 특성을 관찰해서 입양 희망자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바둑이라는 중형견의 입양 과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한쪽 다리를 절어서 입양이 어려울 것 같았는데 지훈 씨가 만든 포스터에는 바둑이의 온화한 성격과 조용한 매력이 잘 드러나 있었어요. 제가 관찰일지에 적은 바둑이의 세심한 행동 패턴들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은퇴한 할아버지께서 바둑이를 입양해 가셨어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데 이 아이랑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둑이가 새 가족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훈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런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루키와 함께 와서 다른 개들의 사회화 훈련을 도왔고 평일에는 각자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서 도움을 주었어요. 보호소 직원분들도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논문 연구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보호소에서의 참여 관찰을 통해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훈 씨와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사회적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발견했어요. 겨울이 시작될 무렵 저희 사이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 더 깊은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한번 관계가 틀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성급하게 굴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 씨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알아차리고 위로해 주었고 루키의 작은 변화도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저도 지훈 씨의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 씨가 자신의 작업실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지금까지 카페나 보호소에서만 만났는데 처음으로 그의 사적인 공간을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약간 긴장되면서도 궁금했어요. 작업실은 지훈 씨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났어요. 벽에는 그동안 디자인한 반려동물 가구들의 스케치가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실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제가 감탄하자 지훈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특히 개들을 위한 침대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개들의 습성과 편안함을 고려한 실용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침대는 바로 루키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지훈 씨가 한 모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루키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었어요. 널찍하면서도 포근하고 루키가 좋아하는 동그랗게 말고 자는 자세를 고려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작업실에서 지훈 씨와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의 꿈에 대해서, 제 논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11월이 되면서 서울의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키와의 산책도 더 조심스러워졌고 보호소의 개들도 추위 때문에 더 많은 관리가 필요했어요. 지훈 씨는 겨울용 계집 디자인을 새로 만들어서 보호소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보호소에서 연말 입양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저희에게 홍보 영상 제작을 부탁한 거였습니다. 지훈 씨의 디자인 실력과 제 관찰 능력을 합쳐서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영상 제작 과정에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했어요. 지훈 씨는 시각적인 스토리텔링에 뛰어났고 저는 개들의 감정과 행동을 세밀하게 포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완성된 영상은 정말 훌륭했어요. 보호소의 개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담아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영상 덕분에 연말까지 평소보다 2배 많은 입양이 성사되었어요. 12월 중순쯤 지훈 씨의 행동에 뭔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을 했고 만날 때마다 뭔가 말하려다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도 그런 지훈 씨를 보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지훈 씨가
루키와 함께 특별한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새로운 산책로를 발견했는데 루키가 좋아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한강공원의 한적한 구석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작은 산책로가 있었고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루키도 새로운 환경에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잠깐 앉아 쉬었습니다. 루키는 지훈 씨 발치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고 저희는 조용히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지훈 씨가 갑자기 루키의 목줄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루키야, 잠깐만. 지훈 씨가 루키를 부르더니 목줄에서 뭔가를 떼어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지훈 씨를 바라보니 그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에밀리. 지훈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루키 덕분에 만났고 루키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당신과 함께하면서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예쁜 반지였습니다. 우리 셋이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어디서든 가족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겪었던 외로움, 지훈 씨와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함께 나눈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울먹이며 대답하자 지훈 씨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루키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저희 주위를 뛰어다녔어요. 반지를 끼고 나니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구나. 루키와 지훈 씨, 그리고 저. 셋이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시며 루키가 정말 좋은 사람을 데려왔구나라고 하셨어요. 지훈 씨 가족들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며칠 후 보호소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모두들 축하해 주시며 두 분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봉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니 더욱 기뻐하셨어요. 새해가 되면서 저희는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논문이 끝나면 결혼식을 올리고 지훈 씨의 사업도 더 확장해서 반려동물들을 위한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물론 루키도 함께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루키가 집에서 뛰쳐나간 그날,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훈 씨를 만날 수 없었을 거고, 이렇게 소중한 사랑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캐나다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의 조용한 디자이너, 그리고 우리를 이어준 사랑스러운 루키. 작고 따뜻한 생명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셋이서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